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주말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이상해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제 미시장 다 쳤는데도 또 급상승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해 이런 기분으로 맞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S&P 500 목요일자까지의 흐름이에요. 또 쳤죠. 어제 또 올라가는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요. 미시장 이렇게 치고 있고 참 제가 여기서 이제 미시장 급격하게 돌아서 반등의 속도가 빠르면 굉장히 빠르게 돌았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시장은 맞았어요. 근데 국내 시장은 또 안 맞다 보니까 저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다 쉬는 곳들만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우리랑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도 금요일날 장대 양봉으로 뽑으면서 국내와 다른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채권 수익률도 잔잔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파월 런준 의장의 말처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내년도부터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국채 수익률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안정화 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가는 오펙이 증산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글로벌 시장의 공조를 원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증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다시 안정화됐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유가는 80달러 아래로 다시 하회하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80달러권에서 안정권을 찾고 있는 현재의 흐름. 그런데도 유독 대한민국 시장만 안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장만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거 봐 원달러 환율이 문제잖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원달러 환율이 위로 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근데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주식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또 동시호가 시간에 달릴까지 더 샀더라고요 외인들. 그래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러냐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맞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 이제 빠지고 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죠. 그래 요즘에 채권 시장에서 외인들이 엄청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다시 내려오긴 하지만 채권 수익률이 이러니까 외인들의 자금 유출이 원인이고 환율이 원인이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작년에 유독 이상할 만큼 국내 채권을 사더라. 그것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 시장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했어.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채권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굳이 채권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채권의 팀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에서 시장에서 자금 유출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행여나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문제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이유를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굳이 찾지는 말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시장 자체가 대한민국 시장의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되고 수급의 불균형은 또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는데요. 제가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은 최근에 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흐름이에요. 이 선물 시장에서 9,900억, 1조 원 가량을 사고 7,500억, 그리고 9,600원을 다시 팔아치우고 다시 8,000억을 삽니다. 이거 북치기 박치기. 원래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막 변동성이 있고 막 떨어지고 급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씩 그냥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 대비해 가지고 현재 주식시장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북치기 박치기가 계속 일어난다?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물 순매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이제 선물업체 동시만기일 9월 이후에 선물 시장의 매수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인들은 여전히 상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점보다는 흔들면서 계속 대한민국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흔적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상방적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은. 이거는 뭘까요? 자, 요즘에 밤 따라 많이 다니시죠? 저희 부모님도 밤 따라 많이 다니시고 계실 텐데 오늘 가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방송 보고 가세요, 어머니. 예, 아무튼 우리가 이제 밤을 따려고 할 때 막 흔들어야죠. 이 선물 시장에서도 푸닥거리가 좀 나타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의심해봐야 되는 첫 번째 사항. 뭔가 이상하게 많이 변동성이 발생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갭 이론인데요. 코스피 시장은요, 여기 구간 2953포인트에서 이렇게 갭이 있었습니다. 요 갭을 메우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냐 이거죠. 그래서 전일자에 금요일 날 이상하리만큼 굳이 2953포인트를 갭을 메우고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정확하게 2953포인트 들어오자마자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반등이지만 아주 미비한 반등이지만 반등은 분명히 이루어진 부분은 갭 이론과 연결지어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행을 가기 전에 수돗물 제대로 잠그고 전기 제대로 끄고 가야죠. 찝찝하거든요. 갭 안 메우면 외인들 입장에서도 찝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성격의 외인 트레이더가 그런 트레이더들이 그런 전략을 취한 거 아니냐. 시장 조정자들이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돌아선다는 전제를까지 깔을게요.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이 꼬에 있는 수급이 풀리고 굳이 채권 시장까지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시장은 외인들은 선물 시장에서의 상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힘내시고 국내 시장만 도태했다라고 해서 좌절감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기다려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2022년도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기억나실 겁니다. 컴포넌트, 그러니까 MLCC예요. 카메라 모드, 인쇄 로기판. 이 모든 것이 전장화에 수혜주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0년대 다음은 삼성전기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대덕전자도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종목을 하나둘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대덕전자. 자, 삼성전기 힘든 시장인데도 우리나라 선물처럼 북치기 박치기가 일어나면서 살짝 고개 들고 마무리됐어요. 다음 주 시장이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삼성전기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 지난주 종목 리뷰입니다. 대덕전자도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나서 쭉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됐어요. 오늘 또 뭐 새로운 섹터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그래요. PCB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자, PCB 쪽 이야기하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바로 삼성전기의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4,500억이 나왔어요. 매출액은 2조 4천, 2조 6천에서 영업이익이 4,500, 3,300에서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가만 영업이익률이 원래 10% 미만이었던 삼성전기의 영업이익률이 13%까지 올라갑니다. PCB 쪽에 쇼티지 현상을 예상해 본다? 제가 이야기 드리죠.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또 심택이 요게 아주 볼만했습니다.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3,200에서 3,665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504억, 312억에서 504억. 아니 마진율이 어떤 일이 발생했지? 마진율이 5%였던 기업이 14.5%까지 마진율이 좋아졌어요. 야 이거 뭔가 있다 이거죠. 뭔가 PCB 쪽에 부족 현상, 쇼티지가 가격 인상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태기는 왜 지금 저번 주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저희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24시 클럽의 포트 종목이래 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런 추세는 PCB 쪽의 이상 기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PCB 쪽을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PCB 쪽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겠고요. 이제 그럼 PCB 쪽은 무조건 봐야 된다.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엔터 관련된 종목 하나씩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이브의 매출 구성인데요. 하이브의 주 매출이 원래는 공연 쪽입니다. 원래 그 엔터 산업은요, 공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은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콘서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콘서트를요, 지금 엔터가 왜 이렇게 강하는가? 아, 리오프닝 때문에 강하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강하다? 아, 그것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콘서트를 어떻게 보는 시대가 뭐냐면요, 지금. 요렇게 보는 시대가 와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VR로. 내가 굳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VR 딱 하나 켜고 그 콘서트로 관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콘텐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그거를 조회하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터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수익원이었던 콘서트를 그냥 플랫폼 하나에다 올려놓고 돈 벌 수 있는 구조. 아주 손 안 대고 코 푸는 시대. 엔터 산업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NFT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건데요.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BTS가 다이너마이트 신곡 발표할 때 바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그거를 오픈했었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BTS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엔터사들 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 직접적인 콘서트와 함께 내년 제일 엔터가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NFT. 이 NFT 미술 작품에도 넣었잖아요. 나의 아티스트한테 NFT를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 기가 막힌 전략이 될 거예요. NFT의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도 바로 엔터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다시 한번 꺾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위버스 주가 흐름 보십시오. 위버스 주가가 아니라 위버스 현재 사용객 수나 MAU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하이브, 그러니까 BTS의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을 활용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생각해 보면 왜 하이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요. PCB와 엔터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